자, 14번부터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x에다가 모든 실수 아무나 다 때려 넣어도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등식이라고 했지. 부등식. 몇 차인지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지. 몇 차인지 안 해준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그래. x제곱 앞에 지금 누가 있어? a 빼기 1이 있죠. 그럼 a에 1이 오면 어떻게 돼? 2차가 없어지지. 얘도 0이 돼서 없어지죠. 그럼 다시 첫 번째, a에 1이 온다면 얘는 0 곱하기 x제곱 빼기 2 곱하기 0 곱하기 x 플러스 5가 0보다 큰 거야. 맞나요? 그럼 a에 1이 오면 얘는 2차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2차가 아닌 그냥 부등식인 거야. 자, x에다 1 넣어볼게. 몇이에요? 결국은 5. 2를 넣어도 5, 100을 넣어도 5, 마이너스 100을 넣어도 마찬가지 5지. x에 누굴 넣어도 얘는 5가 되네. 자, 5는 0보다 큰 거니? 큰 거죠. 그럼 a에다 1 넣었을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럼 a가 1이면 x에 누굴 넣어도 다 답이야. 됐지? 여기서 문제. 2차라는 말이 없으니까 x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에 0이 와도 상관이 없어. 해서 a가 1일 때는 모두 다 답이 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a에 1이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몇 차가 되는 거야 이제? 2차식이 되는 거죠. 2차식이 0보다 클 때를 보라는 겁니다. a에 1이 아닌 다른 수가 오면 x제곱이 살아있네. 그러면 2차식이 0보다 클 때 요거를 보자는 거야. x에 대해서. 됐나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 2차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뭐 할까? 이 2차식을 함수로 그리겠지. 자, 윗볼록인지 아랫볼록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0보다 크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됐나요?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된다고. 다시 말하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a 빼기 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x축과 다음 2차 그래프가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 짝수 공식 씁니다. 판별식 b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서 몇 가지?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말해주면 되겠네요.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를 정리하면 a가 1보다 크고요. 두 번째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이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아래로 볼록에다 인수분해하면 뭐냐 이거? 1하고 6이죠?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론 a는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애가 올 거야. 자,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요.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애인데 처음 얘기했던 an 1이 와도 상관이 없다며. 그래서 1까지 포함해서 말해주시면 요게 14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넘어가서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를 갖고서 항상 성립하는 경우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 14번 문제가 나온 이유입니다. 됐죠? 결론은 뭐해라? 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이 있어요. 우리는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에서 2차 196페이지다. 196페이지. 196페이지 임마! 지금 뭐 방정식 보고 있어. 아, 다 죽일까 진짜? 다 죽일까? 자, 196페이지. 자, x가 0하고 5 사이에 있을 때 그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모든 x의 범위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게 아니고 딱 이 범위에 있을 때만
2차식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모든 범위를 볼 필요가 없이 언제만? 요때만. 그러면 이 2차식을 함수로 바꿔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제곱 빼기 7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볼 수 있을까? 그려볼 수 있을까?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의 x좌표 누군지 알아요? 알잖아요. 표준형 바꾸면 되죠. 몇일까? x는 3. 어떻게 한 거예요? 표준형으로 바꾼 거죠. x 빼기 3의 완전 제곱. 전개하면 x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6x까지 나오잖아. 맞아? 그럼 뒤에는 어쩌고저쩌고 시부렁시부렁 나오겠지. 이게 표준형 형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형태.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3, 누구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중3 과정이죠. 와, 중국도 저렇게 어렵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2차 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는 애는 미래가 없어요. 올해는 어떻게 버틸 거야. 내년부터는 무조건 뭐가지 날라가요. 그냥 3등급 미치구나. 내신 깔아주러 왔구나.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러고 있을 겁니다. 졸지 마세요. 자, 꼭지점의 x좌표는 3. 문제에서 보기로 한 건 0에서부터 5 사이 값이니까 x에 0을 넣었을 때 3보다 왼쪽에 있겠죠? x에 5 넣었을 때 3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자,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만 보겠다는 거예요. 왜? 0에서부터 5까지 요 범위 안에서만 보기로 했으니까. 이 값이 0보다 어떻게 나오면? 크게 나오면 되겠어. 그럼 요 구간에서 가장 작은 y 값은 x에 누구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겠지. 얘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요. 이 값만 0보다 크면 나머진 다 0보다 클 거야. 다시 말해서 x축이 어디 있으면 돼? 요 밑에 이렇게 깔려 있으면 돼. 그러면 누구를 넣어도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나요? 동지야 되냐? 너 듣냐? 지금 이해돼요? 말하는 거? 차랑 4차 했어요. 3차랑 4차 뭐? 친구. 3차, 4차 뭐? 방정식? 네. 했어요. 영상을 봐야 돼요. 영상 있죠. 그때 왜? 너네 시험범이라서 없었구나. 어쩐지 우리가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문자로 보내줬을 텐데. 그거 보고 오세요. 쉬는 기간에 보고 오세요. 꼭 화이팅. 문자 한번 뒤져볼까? 있으면 죽방 100대 콜? 틀었어요. x축이 밑에 있어야 돼. 그 얘기는 3 넣었을 때 나오는 y값만 0보다 크면 돼. 그럼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거든. 결론, x에다 3을 넣어볼게요. 자, 3을 넣습니다. 3는 값이 0보다 크면 되겠죠? 9 빼기 18 플러스 k제곱 빼기 7이 0보다 크면 돼요.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면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4 k 빼기 4가 0보다 크네요. 아래로 볼록 k에 마이너스 4랑 4를 넣으면 0 나오는데 0보다 크니까 어디야? 여기를 말하는 거죠. k에는요 마사보다 작은 애, 4보다는 큰 애. 그래서 k는 마사보다 작은 애 또는 4보다 큰 애가 오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요 1번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어요. 됐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엔 또 뭐가 나와? 2차 부등식이 나와. K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해석해주면 답이 돼요. 현수야, 앞으로 와라. 현수야,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자, 요거 좀 줄여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혹은 지금 또 계속 봐야 되는 분들이든 일단은 요 옆에다 좀 줄여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마3에서 0, 요 구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구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요 2차식이 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 얘를 y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윗볼록이에요? 아랫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리고 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없어. 얘는 1번이랑은 좀 다른 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꼭지점도 못 구해. 대신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마3부터 0까지 넣었을 때 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하냐? 그래프를 유추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마3, 얘가 0이라면 마3 넣었을 때부터 0 넣었을 때까지는 전부 다 뭐가 돼? 0보다 작은 애가 오겠지.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지. 혹은 아래로 볼록인데 얘가 0이고 여기가 마3이면 마3부터 0까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됐어? 이런 그림이 돼도 다음 조건을 항상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아래로 볼록인데 이번엔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0이야. 그래서 마3부터 0까지의 구간을 봤더니 0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도 말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0이야. 그럼 0부터 마3까지 이 구간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다고. 결론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4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만족할 거야. 그럼 이 4가지 그림의 특징이 뭐냐? 이 4가지 그림의 특징이 뭐냐? 마3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음수이거나 0,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음수이거나 0이라는 거야. 결론, x에다가 마3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x에 0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네. 그래프를 먼저 유추해서 그 다음 x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자 k를 찾겠죠. 그래서 마3을 대입해주면 9 플러스 3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없어지겠죠? k 묶으면 k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로 볼록 k의 마3이랑 0 넣으면 0 나오네. 여기가 되겠네요. 첫 번째 k는 마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두 번째, x에 0 대입하면 k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 k의 마3이랑 3 여기가 되겠죠? k는 마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가 되겠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 값을 말하면 그게 답이겠네요. k는 마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 요게 답이 되겠죠. 끝. 해서 얘는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뭐 하는 거야?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유추한 거야. 추론한 거야. 추정한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생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2차 함수를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중3 때부터 공부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최소.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중3 때 건 최소한 할 수 있어야 돼. 자유자재로. 잘. 자, 여기까지가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었습니다.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들으세요.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연립이에요. 연립 방정식 공부했었지? 연립 방정식에서의 해가 뭘 의미하는 거니? X? 연립 방정식에서의 해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통근을 의미하죠. 위에 있는 식도 성립해주고 아래에 있는 식도 성립해주는 공통된 근을 연립 방정식의 근이라고 불러.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 그럼 연립 부등식에서는 뭘 찾는 걸까? 위에 있는 식도 만족시켜주고 밑에 있는 식도 만족시켜주는 동시에
지켜주는 어떠한 x값의 범위, 해의 범위를 말해주시면 되겠죠. 해의 범위를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직선상에다 계속 그리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수직선상에 그리면서 공통된 범위를 칠해서 여기가 답이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16번. 자, 1번 보시면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해서 식이 두 개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인수분해 돼요. 네. 어떻게? x 마 3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2차식 그려봅니다. 2차 함수 그려봅니다. 아래로 블록이죠.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2하고 3. 0보다 크니까 여기죠. 작은 거보다는 작은 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애. 또는 큰 애,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 요게 첫 번째 부등식의 x 범위가 되겠네요. 굳이 됐나요? 굳이 하나 쓰면 안 돼요? 아니 양쪽으로 있잖아. 여기서 이제 멍청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x는 3보다는 크니까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라는 거죠. 이 얘기인 거죠. 이런 멍청한 질문이 어딨나 싶습니다. 마3보다는 큰 거랑 마이너스 2보다는 3보다는 큰 거하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거 따로 말해야죠. 사이에 있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친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는 질문하는 친구 없죠? 여기선. 네,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누구 핸드폰이 이거 던져버릴까? 이미 다 깨져서 더 망가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실명 거론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을 내가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서. 지금 녹화 중이죠? 네. 네. 자, 계속 갑니다. 진정들 하시고. 왜 그래?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두 번째 있는 애를 한번 풀어볼게요.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어떻게 되냐?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가 0보다 작다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 x에 5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0 나오는데 0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럼 x는 어떤 애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애. 그럼 이 두 개 나온 x의 범위를 한 번에 써보면, 조용히 해라, 마이너스 2하고 3이 나왔고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5가 나왔네요. 자,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얘가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답은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게 두 번째 답이었지. 두 영역이 동시에 포함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고 말해주시면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말을 끼어들어 있을까? 내가 먼저 얘기하잖아. 어렵나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하세요. 어쩔 때 여기 보는 거고 어쩔 때 여기 보는 거예요?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니까 위쪽, 이건 같을 때요? 작으니까 아래쪽. 같으면 경계선 포함. 전화 왔었어. 자, 보겠습니다. 자, 요즘 줄여놓을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얘는 식 두 개가 안 써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를 따로 보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2가 x제곱 플러스 x보다 작다. 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x제곱 플러스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식이 됩니다.
이거를 연립해서 알맞은 값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야. 연립부등식이에요. 한 번에 쓴 겁니다, 얘를.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자, 2가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 그 다음 6 넘어와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부등식. 앞에 안 볼 거야. 그럼 첫 번째 부등식 인수분해합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인데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랑 1. 어디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0보다 큰 범위.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 또는 x는 1보다 큰 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아래로 볼록에 x의 2 마3이네요. 여기가 되겠죠? 경계선 포함입니다. 0도 포함이니까. 그럼 x는 마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부등식에 나온 해를 다시 종합해 보면,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 1보다는 큰 애. 두 번째 마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 자, 두 개 영역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네. 그럼 이 두 개를 다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x는 마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애 라고 말해주시면 이 문제는 정리가 되겠죠? 하세요. 왜? 끝까지 들으라고. 이씨. 너한테만 너만 그러잖아. 왜 너만 그래? 괜찮나요? 괜찮아요?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어렵지 않아요. 17번을 볼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어려워져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17번 문제를 딱 보시면 일단 실력 업 문제죠.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면 우리가 첫 번째 있는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빼기 3, x 빼기 2, 0보다 커. 아래로 볼록이고 2 넣으면 0 나오고 3 넣으면 0 나오는데 0보다 크니까 여기가 돼. 그래서 x는 2보다 작은 애 또는 3보다 큰 애가 답일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호로록 호로록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될까요? 되네요. x-4하고 x-a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문제는 얘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0 만드는 x값이 하나는 4고 하나는 a라는 거야. 여기서의 문제, a가 4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요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요런 그림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첫 번째 그림처럼 나오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림처럼 나오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값이 되는 거야. 둘 중에 어떤 애가 될지 모르니까 문제를 가만 들여다보시면 공통값 요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옌지 내가 모르겠으나 첫 번째 나온 x의 범위와 두 번째 나온 x의 범위의 공통된 부분을 찾았더니 얘가 된 거야. 그러면 수직선상에다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2보다 작은 애, 3보다 큰 애, 이게 첫 번째 부등식에 만족하는 x 범위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부등식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내가 임의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 4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죠? A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A. 그럼 공통된 부분을 말해보자. 어디예요? 여기를 말하면 답이 되겠지? 자,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봅니다. 해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니지. 4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답이 정해지면 문제에서 말한 해가 맞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겠네. 그럼 이런 그림은 답이 아니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얘는 아닌 거야. 그럼 두 번째, 이런 그림이 답이라고 한번 해볼게. 다시 갑니다. 4보다는 작거나 같고 A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A를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두 만족하는 공통된 영역은 얘하고 얘가 되겠죠? 답이 몇 개로 나와? 2개로 나와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는 1개로만 나왔어요. 그럼 이런 식의 그림이 될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요 부분 보여요? 요게 답인 거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애. 맞아? 그럼 여기서의 결론은 뭐야? 너무 왼쪽으로 간 거야. 됐어? 너무 왼쪽으로 간 거야. 그럼 조금만 덜 가면 되겠네. 어떻게 가면 될까? 어떻게 가면 될까? 어이씨. 요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럼 둘 다 동시에 칠해진 부분은 어딥니까? 여기네요.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나오겠다.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돼? 2보다는 오른쪽에 3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A에 2가 와도 될까? 상관없죠. 3이 와도 될까? 상관없지. 그 이유는 얘는 칠해져 있고 얘는 칠해져 있지 않죠. 둘이 같은 값이라고 하면 2를 포함하는 거야? 포함하지 않는 거죠. 둘 다 갖고 있어야만 2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뚫려 있고 얘는 칠해져 있으니 같은 값이 와도 상관이 없겠네. 그래서 A에 올 수 있는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마찬가지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 해석이 필요해요. 항상. 어렵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단순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물어본다고. 마지막 해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8번 잠깐 쉬어가는 문제가 돼요. 그 이유는 18번 문제 보시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허근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인지 서로 다른 건지 모르니까. 그럼 판별식 B'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작다는 거고, 판별식 B'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겠죠. 두 부등식을 뭐 해주면 돼? 연립하면 만족하는 K값 나오겠지. 그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아래로 볼록 K에 0이랑 3 넣어 아래 밑에 부분. 그 다음 여기는 K 빼기 1, K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죠?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 1하고 1 여기. 그럼 첫 번째 나오는 K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애. 두 번째 나오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K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애가 오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나겠네요. 마지막 거 됐나요? 지금 거 됐어요? 그럼 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17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시험에 나오면 그게 나올 거야. 이런 것보다. 물론 당연히 얘네들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푸시면서 앞에 있는 17번도 유추하는 연습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쉬겠습니다. 1kg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운송비용은 두 지점 사이 거리가 100x km일 때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철도는 다음과 같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비용이 드네요. 1kg의 물품을 운송하는데 철도로 운송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유리하다는 얘기는 뭐야? 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철도로 운송하면 드는 비용이 x 플러스 15야. 자동차로 운송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야. 누가 더 싸다고? 철도가 더 쌌을 때. 요거를 보자는 거야. 마찬가지 철도로 운송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선박으로 운송했을 때 드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싸? 철도가 더 쌀 때를 보자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뭐하면 돼? 연립하면 x의 범위가 나오겠죠. 받아들여요? 그럼 두 개를 연립하자. 자, 일단 첫 번째 식 얘네를 우측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12가 0보다 크겠죠. 인수분해는 되네요. x 플러스 4 x 빼기 3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에 x는 마4랑 여기는 3 큰 범위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x는 마4보다 작은 애, x는 3보다는 큰 애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 요로 넘기면 2분의 1x 잠깐만, 얘를 요로 넘기면 2분의 1x를 요로 넘기면 2분의 1x 1에서 2분의 1 빼니까, 그 다음 15를 이쪽으로 넘기면 5가 되겠습니다. 양변에 2 곱하면요 x는 10보다 작다가 되겠죠. 됐어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 마4보다 작은 애, 3보다는 큰 애, 10보다는 작은 애, 이렇게 되겠네. x범위는 얘하고 얘가 되는데 문제는 x는 뭐야? 거리에서 쓰고 있었죠? 100x였지? 그럼 거리 개념이니까 당연히 x에는 누가 와? 양수가 오겠네. 음수는 안 오니까 0보다 어느 쪽? 오른쪽. 여기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x가 누구일 때? 3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을 때가 되네요. 거리로 말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말해야 되겠죠? 300 이상 1000 이하. 됐죠? 300 이상 1000 이하가 되나요? 등호가 없는데? 그냥 300에서 1000km 구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300에서부터 1000km 구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아니에요. 등호가 없어요. 300초가 2000 미만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또 유리하다. 끝. 자, 여기까지가 부등식 파트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자, 평면좌표는 바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선상 어디서 본다고요? 수직선상에서 볼게요. 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수직선이죠. 자, 이때 요 첫 번째는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하겠습니다. A점의 좌표를 편의상 3이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B라고 할 거고요. 이 점의 좌표를 편의상 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몇입니까? 4. 정답. 됐죠? 모르면 등신 소리 듣는 거지. 자, 요 중간에 C라는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C점의 좌표는 5입니다. 6이라고 할게요. 6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B에서 C까지의 길이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됐죠? 왜? 길이니까 음수 개념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 1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지. B점의 좌표에서 C점의 좌표를 뭐 한 거야? 뺀 거야. 됐어? 마찬가지 이 4 어떻게 나온 거야? 뭐 B점의 좌표에서 A점의 좌표를 뺀 거야. 맞아? 그럼 얘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자, 한 점이 있습니다. A. 이 점의 좌표를 x1. 또 점이 하나 있어. 이 점의 좌표를 B, x2. 이렇게 놓을게. A에서 B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 A에서 B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두 좌표를 서로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혹시 내가 거꾸로 빼면 어떡하지? 그래서 뭘 하냐? 절대값을 씌우죠.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다시 볼게. B에서 C까지의 거리가 1이었어. 근데 내가 6에서 7을 뺄 수도 있지. 그럼 몇이니? 마이너스 1. 그거 절대값 씌워서 플러스 1만 하면 되잖아. 깨모대. A에서 B까지의 길이를 잴 건데 3에서 7을 뺄 수도 있어, 내가 실수로. 그럼 몇이야? 마 4잖아. 뭐 하면 돼? 절대값 씌우면 된다고. 됐어요? 그럼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 둘이 뺀 값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요. 됐나? 됐나? 여기까지 됐나요? 받아들여요? 이게 첫 번째,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번엔 좌표평면으로 옮겨볼게. 좌표평면으로 옮겨봅니다. 자, 편의상 1사분면 쪽에다만 그리고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X축과 Y축이 있어. 자, 한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1,2 A라고 할게요. A점이 1,2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B라는 점을 여기다 한번 찍어볼게. B. 자, 이 B점의 좌표를 4,6 이렇게 놓을게요. B점의 좌표는 4,6. 자, A라는 이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몇일까? A에서 B까지 이은 이 직선의 길이,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몇일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 중3 때 했던 겁니다. 얘를 이렇게 연장하면 뭐가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죠? 네.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몇이야? 3.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몇이야? 4. 그럼 여기 길이 몇인 거야? 5. 됐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A점과 B점의 좌표를 내가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보세요. A점의 좌표를 x1, Y좌표를 y1, B점의 X좌표를 x2, Y좌표를 y2라고 하면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둘이 뺀 값이 되겠지? 네. x2 빼기 x1.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y2 빼기 y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왜 안 없어져? 문제에서 말하는 A,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제곱 더하면 여기 제곱값이지. 그럼 A에서 B까지의 길이는 밑에다 씁니다. A, B를 이은 직선의 길이는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에다 뭐 해주면 돼?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x2에서 x1을 빼면 요 길이가 나오는데 이 길이가 x2가 더 큰지 x1이 더 큰지 몰라. 어떻게 하면 돼? 뺀 다음 절대값 씌우면 돼. 됐어요? 뺀 다음 절대값을 씌울 건데 어차피 뭐해? 뺀 값을 제곱하지. 그럼 양수가 나오든 음수가 나오든 제곱하면 그 결과는 서로 같겠죠. 그러면 누구 먼저 빼는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해서 결론, 얘를 간단하게 말하면 x끼리 뺀값, x끼리의 차, x끼리 뺀값, x의 차를 제곱해주고 y끼리 뺀값, y의 차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우면 그게 바로 뭐야?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얘를 문자로 표현한 겁니다. 한 점을 x1, y1, 다른 점을 x2, y2라고 했을 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됐나요? 이해돼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212페이지로 갑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방금 했던 내용이 되네요. 자, 밑에 있는 체크 문제로 바로 가서 볼게.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1번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거리 몇이에요? 6.
2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까지 거리 몇이에요? 3. 0에서 3까지 거리 몇이에요? 그 다음 4번 마이너스 1, 마삼에서 5, 1까지의 거리 몇입니까? 그러면 x2이 뺀값 6이죠? 제곱하면 36. y2이 뺀값 4죠? 제곱하면 16. 더해서 루트. 됐어요?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평면에서 몇인 거야? 루트 52죠? 두 번째, x2이 뺀값 몇이야? 7. 제곱하면 49. y2이 뺀값 몇이에요? 1. 제곱하면 1. 더해서 루트 50.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x2이 뺀값 2. 제곱하면 4. y2이 뺀값 제곱하면 16. 더해서 루트 20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5라고 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x2이 뺀값 3이죠? 제곱하면 9. y2이 뺀값 a 플러스 4가 되겠지. 이거에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3루트 5라고요. 됐어요? 그럼 이 3을 요 안으로 넣으면 루트 45가 되겠지. 결론은 얘가 몇인 거야? 45인 거야. a 플러스 4의 제곱에 9를 더한 게 45인 거야. 그럼 a 플러스 4의 제곱은 넘어가서 36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곱근 해석으로 갈게요. a 플러스 4를 제곱하면 36이니까 제곱 안 하면 몇일까? 뿔마 6이겠죠. 4가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4 뿔마 6이겠습니다. 위로 읽으면 a는 몇인 거예요? 2고요. 밑으로 읽으면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해서 a 값은 몇 개? 2개. 이거를 모두 말하면 답이 되겠네. 됐습니까? 주원이 이찬이? 자, 1번 예제로 갑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세 변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자, 봐봐. 세 점, 좌표평면에 A, B, C라는 세 점을 딱 찍어 놓고 이 세 개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든다는 거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건데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를 좀 알려달래. 삼각형이 어떤 애인지 알고 싶으면 누구만 있으면 될까? 세 변의 길이만 있으면 되죠. 자, 생각해 볼게. 정삼각형 어떤 애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직각삼각형은 제곱해서 더하면 빗변 제곱이랑 같은 거야. 됐어? 결론은 어떤 삼각형인지 궁금하다. 뭐만 있으면 돼? 세 변의 길이만 있으면 돼.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 때 세 점, 여기를 A, 뭐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서 이 세 개를 꼭지점으로 하니까 이렇게 연결한 거지. 요 삼각형이 누군지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고, B에서 C까지의 길이가 누군지도 한번 찾아보고, C에서 A까지, A에서 C까지의 길이가 누군지도 한번 찾아보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어? X 둘이 뺀값, Y 둘이 뺀값 더해서 루트. 됐나요? 자, 그러면 A, B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볼게. X 둘이 빼면 몇이에요? 2. 파탑? X 둘이 빼면 몇이에요? 2. 제곱하면 4. Y 둘이 빼면 몇이에요? 2. 제곱하면 4. 더해서 루트. 이게 AB 길이. BC 길이는 X 둘이 빼면 4죠. 제곱하면 16. Y 둘이 빼도 4네요. 제곱하면 16. 더해서 루트. 이게 BC 길이. AC 길이는 X 둘이 빼면 6. 제곱하면 36. Y 둘이 빼면 2. 제곱하면 4. 더해서 루트. 다시 쓸게. 루트 8.
루트 32, 루트 40입니다. 자, 세변의 길이를 다 알았어. 얘기해볼게. 정삼각형이니? 아니요. 이등변이야? 아니요. 직각이니? 네. 왜?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제곱값이랑 같잖아. 제곱하면 8, 제곱하면 32, 제곱하면 40. 루트 있으니까. 그럼 결론은 누구? AC가 뭐야? 빗변인 직각삼각형이겠죠. AC, 여기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겠지. 그 얘기는 B가 90도라는 거네. 그래서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비슷한 문제를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때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길이를 구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넘어갔는데 주원아? 못 적은 거 있어요? 네. 매분 못 하겠는데? 그만하라고? 뭐 인생 그만 살고 싶어? 왜 그래? 인생 그만 살래? 머리가 빙빙 돌아. 머리가 빙빙 아니야, 너 그대로 멈춰 있어요? 안 돌아요? 자, 보겠습니다. 2번 볼게.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대. 누가? 점 P가. 해석을 하면 A에서 P까지의 길이랑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됐어요? 이 얘기인 거죠? 문산과 법원리로부터 문산 법원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동네는 어디예요? 뭐 준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문산과 법원리에 같은 거리에 있는 동네 준해 정도 아닐까요? 가야랜드 정도? 됐죠? 나 내일 법원리 가는데. 법원에 볼 일 있어서요. 법원에 돼 있잖아. 법원에 볼 일 있어서. 민영이 이율소송? 자, 가족 건드리기 있어요? 한번 털어? 자, 그럼 얘기합니다. A, B 두 점 사이의 거리와 P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근데 A점 좌표 누군지 알고 B점 좌표도 누군지 알아요. 자, 점 P의 좌표는 누군지 모르지. 근데 문제에서 이런 정보를 줬어. X축 위에 있대. 그럼 좌표 평면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점 P가 어디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어. 동작 안 봐? 오호. 요런 게 바로 P가 되는 거지. X축 위에. 됐나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점 P는 X축 위에 있대. 점 P의 특징을 말해 봅시다. Y축과 평행하다. Y 값이 0이죠. 네. 됐어요? X축 위에 있으니까 Y 값은 뭐겠어? 0일 거 아니야. 아니,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Y 값은 다 몇이야? 0이겠죠. X 값은 계속 변할 수 있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면서 점 P를 언급할 수 있어야 돼. 점 P는 누구냐? A, 0이요. 이렇게. X 값은 모르겠는데 Y가 0인 건 확실히 알거든. 그러면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게. 어떻게 하면 돼? X 둘이 뺀값 제곱, Y 둘이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이거랑 B에서 P까지의 길이 X 둘이 뺀값 제곱, Y 둘이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5. 그럼 A제곱은 없어지고 넘어가면 4A, 넘어가면 20. A는요? 5가 되겠죠? 결론 점 P는 누구야? 5,0이 되겠네요. 해서 답은 5,0입니다. 됐나요? 너 보고 있냐? 현수야 왜 그래?
뭔 일 있어? 보고 있어요. 아, 뭔 일 있냐고. 없어? 있을 때가 됐는데. 주원이 괜찮니? 연락이 안 되잖아. 이랬을걸? 지금 못하지. 수련회가 있는데. 근데 아니 안 내. 어머 말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폰 안 내. 들고 다니는데 계속 24시간. 왜 안 했는데? 뭐 나도 몰라요. 뻥입니다. 뻥이에요. 나도 몰라요. 실례네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실게요. 자, 두 점과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 길이의 제곱과 BP 길이 제곱 더한 값의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함수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함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냥 못 푸는 문제. 자, 일단 볼게요. A라는 점이 누군지 알고 B라는 점이 누군지 알아요. 그럼 AP 길이의 제곱, BP 길이의 제곱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 점 P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셔야 돼. 점 P는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직선 위에 있어. 그럼 점 P의 X좌표를 내가 편의상 A라고 해볼게. 그럼 Y값은 뭐가 될까? A가 되겠죠. 왜? 직선 위에 있으니까. X를 A라고 했어요. X에다 A 딱 대입해봐. Y는 뭐야? A죠. 그래서 Y도 A인 거야. 됐어? 다음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다. X를 누군지 모르니까 A라고 한번 해볼게. A 넣어보세요. X에. 그럼 Y 값 나오겠죠? Y도 A인 거야. 그럼 P에서 A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로와. 새끼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제곱했으니까 루트 안 씌우죠? 더하기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제곱이니까 루트 안 씌우죠? 됐어요? 됐어요? 네. 되냐? 돼? 동지야 진짜 돼? 돼? 진짜 되면 머리 위로 하트. 안 되네. 아씨 안 돼. 연락 타지. 조아 돼? 돼? 머리 위로. 네. 애교가 많은 친구였어요. 네. 다시 첫 번째 뭐부터 봐야 돼? 점 P의 좌표를 언급하셔야 돼. 점 P는 어디 있냐?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대. 점 P의 X좌표를 내가 편의상 A라고 하면 이 점 P의 Y좌표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X에 A 대입하면 Y는 A이다. 그럼 Y가 뭐야? A인 거야. 그럼 P에서 A까지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근데 제곱했으니까 루트 안 붙인 거지. 마찬가지 X둘이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제곱했으니까 루트 안 붙이고 그냥 쭉 연결해서 쓴 겁니다. 됐어요? 우리는 이 값을 편의상 이 값을 K라고 하면 얘가 뭐야? K인 거죠. 됐어요? 자, 우변을 싹 정리하면 자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그냥 쭉 정리합니다. 일단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a제곱이 몇 개 있어? 4개 있죠. 아이씨 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24에 1, 4, 9, 36이죠? 몇입니까? 50인가요? 이게 바로 K 값이라고. 자, 보세요. K와 A의 무슨 식? 2차 함수식이 되는 거죠. 됐어요? XY가 아니고 A하고 K의 2차 함수인 거야. X 대신 A가 오고 Y 대신 K가 온 거니까. 문제선 뭘 구하는 거니? 최소값. K의 뭘 구해? 최소값 구하시오지. 그럼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고 싶어. 뭐 해주면 돼?
표준형 바꾸잖아. 그래서 못 바꾸면 등신 소리 들어요. 자, 표준형 바꿉니다. 아이, 야, 가. 물어서 알려줘. 가. 안 가? 내가 가? 내가 나가? 아이, 그럼 안 되지. 난 나가면 안 되는 새끼야. 이렇게 웃기네. 자, 4 앞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0 그냥 씁니다. 그 다음 표준형 바꿀 때 잘 보세요. 자, 일단 앞에 있는 4는 쓰고요. 차수는 반으로 씁니다. 개수를 반으로 씁니다. 그 다음 제곱을 때리세요. 자, 생각해 볼게.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나오지? 둘이 곱해서 2배 마이너스 6a 나오죠? 그럼 이거 제곱하는 애 누구야? 9가 원래는 없었지? 9가 생긴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앞에 4를 곱했죠? 그럼 9, 4, 36이 생긴 거야. 뭐 해줘? 빼줘야지. 그럼 몇이니? 14네요. 됐어? 자, A에 누구 넣으면? 3 넣으면 그때 가장 작은 애가 누구야? 14인 거야. 해서 최소값이 14가 되고 그때 A 누구 넣으면? 3 넣으면 되겠죠? A에 3 넣으면 점 피해자표는 뭐가 돼요? 3,3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최소가 될 때 그때 피해자표와 최소값을 각각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15페이지까지의 이야기였어요. 네? 4번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요.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삼각형을 내가 좌표평면에다가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놓고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이 A점의 좌표를 내가 편의상 이렇게 얘기할게. A, B. X값이 A고 Y값이 B야. 이렇게 얘기할게. 그럼 요 M은 뭐예요? 0,0이겠죠? 자, B점의 좌표와 C점의 좌표가 남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C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게. C,0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B좌표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C,0 되겠죠? 오른쪽으로 C만큼 가면 C고 왼쪽으로 C만큼 가면 B가 되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A, B 두 점을 이은 직선 길이의 제곱값은 몇이냐? X둘이 뺀값 A 플러스 C의 제곱, Y둘이 뺀값 B의 제곱. 자, 루트 안 씌웠습니다. 제곱이니까. 됐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 AC 길이의 제곱은 뭐냐? X둘이 뺀값 A 빼기 C의 제곱, Y둘이 뺀값 제곱. 루트 안 씌우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A에서 M까지의 길이는 몇입니까? 제곱값은요 X둘이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B에서 M까지의 길이의 제곱은 몇일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몇이야? C잖아. C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 둘을 더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A제곱이 2개, C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나오겠지. 하나 더 전개하면 플러스 2AC 빼기 2AC 이 둘은 어떻게 돼? 없어질 거야. 이거 근데 그거 되잖아요. 그 다음 오른쪽 둘이 더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겠죠? 둘이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 나네요. 그럼 둘이 더한 값에 뭐 하면? 2를 곱하면 둘이 더한 값이랑 같겠네. 됐어요? 이거를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AB제곱과 AC제곱을 더하면 뭐야? AB제곱과 AC제곱을 더하면 AM제곱과 BM제곱 더한 거에 몇 배와 같다? 2배와 같다. 이거를 우리가 파포스 혹은 파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포스의 중선 앉아. 중선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선이 나왔을 때 쓰게 되는 대표적인 공식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삼각형이 있는데 요 각을 2등분해서 그은 선, 얘를 우리가 각 2등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을 2등분해서 그은 선이야. 이때 쓰는 공식은 중2 때 배웠어요. 닮음을 이용해서 유도가 됩니다. 왼쪽을 A, 오른쪽을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면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라는 게 각 2등분선에서의 공식이 되고요. 지금 얘기한 삼각형이 있는데 2등분 되게 중간 지점에 선을 그으면 얘는 이름이 뭐야? 중선이 되고, 이때는 여기 제곱, 제곱 더한 값이 제곱, 제곱 더한 값이랑 같아. 이거의 2배와 같아. 라는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선 이름이 달라요. 각 2등분선이 나왔을 때와 중선이 나왔을 때. 쓰는 공식이 다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시험 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서 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게 될 때 종종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그래서 그거 같은 문제에 있는 닮은꼴과 관련된 문제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내분과 외분으로 들어갈 거고, 오늘은 일단 프린트 따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확인하시면서 세경고는 특히 3단원 얼마 안 되니까 요거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고, 파고 학생들은 처음부터 좀 다시 차근차근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